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의문이 쌓여갑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푸틴은 도대체 왜 이번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실리로든 명분으로든 국제사회는 푸틴의 머릿속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나토의 확장이나 푸틴의 야욕 따위로 침략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러시아 철학자, 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수를 지냈고 러시아 내에서는 스타급 인지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에서도 푸틴의 브레인인 알렉산드르 두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긴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유라시아주의입니다. 유라시아니즘. 두긴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 문명이 근대 이후 러시아 등 대륙의 문명을 짓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명이라는 단어죠. 두긴은 개인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페미니즘 같은 근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고 20세기 소련의 통치 이념이었던 사회주의도 부정합니다. 두긴에게 사회주의는 서구에서 유입된 사상일 뿐입니다. 종교나 문화, 관습 등에서 전통을 회복하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지배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두긴의 사상이고 바로 이 사상에 심취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알렉산드르 두긴은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푸틴의 정신적 스승이자 정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9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얼마 전에 모스크바 인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폭발로 숨졌다고 러시아 언론 등이 보도했고 이것을 가디언지가 받아서 전세계 특종을 쏩니다. 두긴 일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폭발한 차량은 알렉산드르 두긴의 소유로 이번 폭발이 애초 두기나가 아닌 그 딸이 아닌 알렉산드르 두긴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알렉산드르 두긴이 바로 지난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부추긴 인물입니다. 오늘 가디언은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노바야 가제타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이날 두긴이 몰던 도요타 랜드크루즈가 모스크바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강력한 폭발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은 화염에 휩싸인 후 고속도로 펜스와 충돌했고 이후 곳곳에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차 안에 한 명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두긴 일가와 가까운 러시아의 사회운동가 안드레이 크라스노프는 타스 통신에 이번 차량의 폭발 대상은 두기나가 아닌 두긴 본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크라스노프는 두기나는 오늘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했지만 평소에는 다른 차량을 탔다면서 애초 알렉산드르 두긴을 겨냥했거나 분열을 함께 목표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긴과 두기나는 이날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다른 차로 각각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여정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그는 사고 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의 테러리스트가 두긴을 제거하려다가 그의 딸이 탄 차량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 사고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리아 두기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공히 같이 이로 인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기나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명의 충돌로 묘사했고 아버지와 함께 서방의 제재 목록에 오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두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푸틴의 신념과 철학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금 딸이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두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문명의 탈환을 목표로 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두긴은 1997년에 펴낸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의 병합을 러시아의 패권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침공을 개시했던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했던 푸틴의 연설도 이 책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책은 러시아 군 장교들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겠지만 유라시아니즘, 유라시아주의의 연원은 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19세기 서구 세력에 맞서서 러시아 문명의 고유함을 지키려 했던 슬라브주의가 출발입니다. 두긴에 따르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도 유라시아주의의 계보에 있습니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에 반대해 러시아를 떠난 망명 지식인들이 사상적 기반으로 다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시절 유폐된 이 사상은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 허무와 무력감에 빠진 러시아 엘리트들의 집단을 사로잡았고 두긴은 그 정점에 있었고 그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이 유라시아니즘에 대해서 두긴을 인터뷰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전문의 저자인 이병한 역사학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볼셰비키의 실험은 18세기 이래 추진해왔던 러시아의 유럽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러시아 문명의 완전한 소멸, 좌파 버전의 역사 종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러시아 문명의 뿌리는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정교고 기타 다른 문명의 뿌리는 몽골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전통과 기존 문명에 대해서 서구의 자유주의가 너무 심하게 쳐들어온다. 그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긴은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긴의 머릿속에서 이 세계는 대서양주의와 유라시아주의 사이의 대결일 뿐입니다. 두긴이 보기에는 1990년대 러시아가 무너진 것은 대서양주의가 유라시아주의를 불공평하게 침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서양주의는 개인주의, 상업적, 개방적, 민주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러시아 대륙 문명은 집체적이고 위계적이고 푸틴은 이를 수직적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이 국가와 집단에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수직적 권력이라는 거나 집체적이고 위계적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독재자에게 순응하는 문명이 러시아 고유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건 몽골의 지배 때 내려오던 문명일 텐데 그걸 아직도 러시아 고유의 문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일종의 군국주의처럼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자기네들이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긴의 철학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청년들은 두 가지 정서를 엿보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에는 이미 희망이 없으므로 외국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체념적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심을 강조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 정서가 두긴이 떠오르는데 발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잃어버린 러시아인의 자존심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두긴의 철학은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구인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는 지정학적인 어떤 충돌이 아니라 한마디로 혼란한 시기에 제일 잘 뜨는 사상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국뽕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의 국뽕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두긴의 이 유라시아니즘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지금 지구인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는 지정학적인 어떤 충돌이 아니라 달라지는 미래 문명에 대한 적응도를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즉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달라지는 이 세상의 이 빠른 변화에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에 심취해 있던 푸틴은 마침내 두긴이 제시한 대로 유라시아니즘과 대서양주의의 충돌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푸틴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즉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두긴의 철학 외에는 유라시아니즘 외에는 머리나 가슴에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은 의무적인 것이 되고 그 의무에 충실한 푸틴이 많은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한 사람의 지원을 더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정교의 키릴 대주교입니다. 키릴 대주교도 제가 한번 심층 분석을 할 텐데 한쪽에서는 두긴의 철학이 한쪽에서는 키릴 대주교의 종교가 푸틴을 떠받치면서 푸틴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도
러시아인만 이해를 하고 대서양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싸워서 우크라이나에 이기기만 하면 독일이 강조한 러시아의 자존심인 유라시아니즘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니즘 이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푸틴은 지금도 그 철학에 심취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독일의 딸이 자동차 사고로 폭사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크라이나 특수요원의 소행이었을까요? 모스크바 교외 20km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특수요원이 거기까지 가서 이런 사고를 저지른다? 이것은 크림반도의 공항이 날아가 버린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일 자신이 뭔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전쟁이 터질 때부터 이 전쟁은 푸틴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이고 정권을 안전하게 연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다시 독일의 유라시아니즘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푸틴은 독일의 철학에 광신적으로 몰두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유라시아니즘에 심취한 것과 히틀러가 게르만주의에 심취한 것과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잘못된 철학과 신념 때문에 인류는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르 둑인 지금이라도 그 철학은 아집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의 괴벨스에 준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전조로 둑인의 딸 다리아 둑이나가 희생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